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강원도 내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 단말기를 통한 상거래 교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1일 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강원희망센터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및 활용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사이트에 소개될 상품 사진의 촬영 지원을 위한 포토 스튜디오가 설치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활용 교육, 이커머스 분야 창업 아카데미 등의 과정이 연중 운영됩니다. 또한 네이버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 노하우 교육, 상품 소개 세부 페이지 제작, 국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 입점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커머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도내 소상공인들이 매출 향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탄탄한 뿌리를 가진 네이버와 함께 도내 중소상공인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1일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리사이클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제주를 찾아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세탁기 100대를 전달했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캠페인의 모금 목표 금액은 지난해보다 6억 5천만 원 늘어난 40억 원입니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이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지난 22일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최인정 의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정해진 법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일부 법률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22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법이 정한 의무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최인정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준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법이 정한 1% 의무 구매가 이행되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의무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3년간 우리 중증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약 28억 원에 달한다며 전북도교육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를 지정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지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주로 생활용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추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도교육청을 다니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생활용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올 들어 10월 말 현재 총 2,585억 원의 기관 구매 실적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전체의 0.67%인 17억 4천만 원에 그쳤으며 이는 의무 구매 금액인 25억 9천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600여 명의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우리마을 자랑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형 마을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마을은 쌍쌍일촌 마을 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이 그간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쌍쌍일촌 마을 공동체는 이음지기 문안사업, 이웃사촌 마을반장 사업 등 나누는 사업과 쌍쌍장터, 쌍쌍체험터, 쌍쌍일촌 콘서트 등 누리는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마을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그 중심에 계신 마을분들의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임신부들의 외래부담 진료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 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비가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집니다. 결국 임신부의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다태아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9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도 일단 예정적으로 정해진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12월 말쯤에 공포가 되어서 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각각 이제 20%씩 인하를 하여서 이제 조치가 취해질 건데요. 또한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산아의 경우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출 전망입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및 한파 대비 사전 점검 등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육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농업시설로 육개 5만 수를 사육하는 경우 연간 3천여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사가온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공기순환 및 질 문제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온풍기 대신 나노탄소 적외선 램프를 설치해 계산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경영비 30% 절감 등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에 계산의 습도 조절까지 겸할 수 있어 농가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활용 원리는 열풍기 대신 적외선 램프를 계산해에 설치해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류비 대신 전기료가 30% 절감되며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어 사육기간이 1에서 2일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질병이 많고 연약한 병아리 시기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 전동면 일원의 주민안전을 책임질 119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는 지난 22일 연서면 청라리에서 연서 119 안전센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식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서안전센터는 부지 1591제곱미터에 연면적 511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건립됐습니다. 이곳은 소방공무원 15명과 의용소방대 100명, 소방차 3대의 소방력으로 연서 전동면 일원의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번 연서 119 안전센터의 개청으로 조치원 소방서는 총 4개의 안전센터를 갖추게 됐습니다. 안종석 서장은 체계화된 소방행정과 한 발 앞선 소방 서비스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과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환경부와 KT는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체결합니다. 이에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매연을 발생시키는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자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2016년 산림피해 단속 실적과 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정리 실적 등을 중점평가해 포상기관을 선정했는데요. 울산광역시가 2016년도 산림보호 분야 산림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불법 산림 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소각 산불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